한때 북한에도 소개팅 앱이 있다는 기사가 발표돼 화제가 된 바 있었죠. 낙후한 북한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개팅 어플이 인기라니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실상은 진짜 소개팅 앱은 아니고 일명 전화돈 소개팅이라고 해서 전화로 중매를 시켜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북한에도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해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업자들이 생겨난 것인데요. 먼저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을 문자로 남기면 이상형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개팅 앱을 떠올려보면 무척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북한에도 존재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한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도 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준 차이를 보인다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영화관. 놀라운 사실이지만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북한 전역에 있는 영화관 수만 해도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의 개수는 많을지 몰라도 북한의 영화관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영화관이라고 하면 연인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가족끼리 여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북한의 영화관은 상영의 목적성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방영하는 영화들은 주로 대중교양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 역시 주민 교화와 설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따라서 로맨스, 코미디, 스릴러 장르가 다양하고 해외 영화들도 다양하게 수입해 상영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거의 액션 영화나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내용의 영화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가족끼리, 연인끼리 영화관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학교 같은 집단 관람이 잦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차이점 하나는 신작 상영 여부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영화가 신작인지가 중요하지만 북한은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라도 혁명적 가치가 있다면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상영하면 짧아도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수십 년까지도 상영한다고 하죠. 또한 북한의 영화관은 노후된 상영시설로 인해 영화를 하루 평균 3회만 상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침대 영화관, 숲속 테마 영화관 등등 특별관의 종류도 많은 편이지만 북한은 평양에 위치한 대형 영화관 몇몇을 제외하고는 한 영화관의 상영관이 오직 한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의 개념이 아니라 각 지역 문화회관이나 이동식 영사기가 구비된 야외 장소 등 영화를 틀 수 있는 곳이라면 전부 영화관으로 탈바꿈된다고 하죠. 게다가 영화관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팝콘, 음료 세트를 먹는 재미도 북한에선 느껴볼 수 없다는데요. 북한에서는 영화를 볼 때 간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나 매점이 있는 대형 영화관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관람 전에 과자나 음료를 섭취한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한 탈북민 유튜버는 북한 영화관에 필요한 변화를 짚어달라는 말에 스크린이 너무 흔들리고 지지직거린다. 스크린에 주름이 간다. 의자도 다 바꿔야 하고 그냥 다시 만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라며 사실상 한국의 영화관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쯤 되니 같은 영화관이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공기. 총 12개의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에는 유일한 민간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있죠. 이곳에서 총 1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신 기종인 TU-204 기종을 제외하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취항한 구소련제 항공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안전 측면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항공은 2023년 기준 13년 연속 유럽연합 역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려항공을 이용한 한 중국인 승객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이착륙 때도 승객의 안전벨트와 등받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기내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며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실제로 현실이 된 적도 있었죠. 지난 2016년 7월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고려항공 여객기가 운항 도중 불이 나 중국 선양에 긴급 착륙했던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밖에도 고려항공은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내방송은 기체 소음에 뒤섞여 알아들을 수조차 없고 승무원들은 간단한 인사 외엔 영어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할 만한 건 기내식입니다.
2019년 미국의 잡지 바이스는 고려항공에서 제공한 햄버거를 세계 최악의 기내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잡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허술함 그 자체입니다. 양파 몇 조각과 고기 패티가 전부인 햄버거가 기내식으로 제공됐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고려항공에서 닭고기 카레와 햄, 레몬을 곁들인 생선튀김 등으로 구성된 흠잡을 데 없는 기내식도 나온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평양행 항공편만이 그럴듯한 기내식이 제공되고 북한 회사가 음식을 공급하는 북한 출발편의 경우에는 햄버거와 같은 부실한 기내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출항지에 따라 기내식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죠. 이 밖에도 열악한 수속, 환승 서비스 환경 등으로 악평을 받으며 고려항공은 이용객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지 않은 항공사 1위에 선정됐는데요. 2020년 미국의 온라인 여행 전문 매체인 이스케이프이어는 고려항공이 세계의 항공사와 공항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스카이트랙스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며 최고점 별 5개 중 북한 고려항공이 유일하게 최저인 별 1개를 받아 1위로 꼽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 정부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말라는 대국민 경보까지 내렸다고 하니 차라리 전면 보수를 통해 안전 등급을 올리든지 운항을 중단시키든지 안전 조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지하철. 비싸지 않은 요금의 최첨단 시설, 깔끔한 실내 환경까지 서울의 지하철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 지하철이 이런 우리나라의 지하철보다 먼저 개통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적 수준은 근소한 차이로 한국보다 앞서 있었고 지하철 개통 역시 우리나라보다 1년 먼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북한의 지하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한국 지하철의 경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거쳐왔지만 북한 지하철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개통된 이후 줄곧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직 평양 한 곳에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달랑 1호선이 전부이며 지하철역 개수 역시 손에 꼽을 만큼 적은데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영명이 붉은 별, 전후, 부흥, 영광, 봉화, 승리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적 혁명을 상기시키는 명칭들로만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전동차 내부도 매우 낙후된 수준인데요. 문은 닫히는 것은 자동인데 여는 것은 수동이라 역에 정차할 때마다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마저도 출근 시간이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평양 행사가 있는 날에는 사람이 꽉 차서 문을 열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의 역사는 유사시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깊게 팠기 때문에 너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에스컬레이터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에스컬레이터라도 고장나는 날이면 지옥의 등반을 감행해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전력난이 일상인 북한에서는 운행하는 열차도 최대한 전력을 아끼기 위해 객실 내 조명을 일부만 켜놓고 운행하기도 한다는데요. 편리하자고 이용하는 지하철이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이렇게나 많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북한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보급한 것은 지하철 외에도 하나 더 있죠. 바로 평양이나 함흥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 보급된 고층 아파트들인데요. 겉으로 보면 하나같이 멋들어지게 지어진 현대식 아파트에 북한 당국 역시도 연일 그 우수성에 대해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를 배정받은 주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의 미비한 전력 공급과 가스 공급 사정 때문인데요. 일례로 북한의 아파트에서는 집집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농촌에도 보일러가 보급된 탓에 지금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집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보일러가 거의 공급되지 않아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들도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바닥을 덮이고 밥을 짓는 모습이 경악스러울 정도인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석탄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가 북한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평양이나 함흥 등 대도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온수난방으로 지어진 10층,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난방을 거의 가동하지 않아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죠. 한편 전력난이 심한 북한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가 툭하면 멈춰서는 바람에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를 꺼리는 주민들이 상당수라는데요.
실제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한 세터민에 따르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새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북한에서 고층은 싸고 3, 4층의 인기가 높다고 전하기도 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들이 아파트를 배정받아도 입주를 꺼리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 오늘 설명한 사례들을 통틀어 굳이 한국의 것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한데요. 그 이면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와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